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정우성 문갑이 이 일종의 스캔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분위기가 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우성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석자의 그 브랜드 효과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국제 뉴스가 돼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특종의 조짐도 보입니다. 지금 뭐 BBC를 비롯해서 다른 외국에서도 이걸 인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파장 혹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불륜 뭐 그런 차원은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60대 이상 아니 한 70대 이상은 불륜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불륜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걸 불륜으로 본다고 그걸 그냥 "놀랍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우리 저 언론사들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야 우리나라가 변하긴 많이 변했다.' 지금 2020 년대입니다만 불과 10년 전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만일에 인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면 정우성은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몰매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저 반대 같은데 지금. 일단은요 뭐 제가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썰경제 이게 처음에는 정우성에게 악재 그것도 '초대형 악재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야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이게요 '초대형 악재가 아니었어?'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도 소속사의 그 주식 그 가격이 주가가 오히려 올라 버리고 선방하고 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가가 3%대 하락했지만요.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혼외자 인정의 불확실성 해소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정우성은 이 CF를 이 사이에 찍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랬더라면요. CF 위압감으로 엄청나게 그냥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미리 예상했다. 예상하고 CF를 찍지 않았다. 그래서 문가비가 그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알았을 것이다라고 인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중한 치밀한 대비를 했다라고 인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떨어져도 작게 떨어졌고 그 후에 또 다시 회복이 됐고 이런 뉴스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원래 이 대형 스타 하나가요.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이 소속사들이 그냥 춤을 춥니다. 난리 납니다. 그 정도로 이 연예 기획사들은 스타 한두 명의 그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것처럼 이게 여기 인제 이 소속사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정우성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순항하는 것 같다."라고 인제 하네요. 자 인제 그거보다도요. 이걸 한번 보시죠. 정우성에 왜 욕을 하나? 정우성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그것도 인제 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정우성이는 한국 사회에서 좌파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예전에 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거기 촛불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내려와!"라고 그냥 소리를 질러 가지고 좌파들 그 탄핵파들이 그냥 환호했죠. "정우성 최고다!" 바로 그런 어떤 악연도 있습니다, 보수들에게는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인제 정우성에게 이제 이렇게 비난을 이제 퍼부을 수가 있는 조건 자체는 있죠. 있지만 그걸 떠나서 보게 되면요.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이게 현상의 하나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나라가 이미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사회적 기준이 너무 높다. BBC에서 직접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계적 그 언론사 아닙니까? 자 혼외 출산에 보수적이다.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인식이 이미 변화되었다. 변화 중이가 아니고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이 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데 머지않아 반토막 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력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숫자가 또 국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한국 사회가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일대 대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의식 구조라든가 이 결혼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문가비는 임신한 이후에 결혼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우성은 결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정우성을 이제 두둔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 결혼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 없이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저출산 국가에서는 정우성이 뭐 정치적인 컬러가 어떻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별개로 비혼 자체는 그걸 이제 도덕적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그걸 억제하면 안 된다.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우성의 손을 들어주는 결혼은 안 하지만 아이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관련해 가지고요. 외국은 이미 보편화된 사회 질서 중에 한 개인데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된 한국이 이런 것까지도 지금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기 보면요. 한국 영화계 A급 스타 정우성이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스캔들을 보도했는데요. 영국 BBC입니다.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도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비판받았다. 혼외 출산이 금기시되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런 식이죠. 이건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족 구조가 다양하게 변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우성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일부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다수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제 일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국제사회에도 좀 알려진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게요. 10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다소 실망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델 문가비가 지난 22일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밝혔다라면서 인스타그램에 아기 여기에 나와 있죠. 부분 적인 어떤 모습이네요. 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건 그렇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정우성 관련해 가지고 자, 데일리안 하면 여기는 보수 인터넷 언론 아닙니까? 자, 정우성 문가비처럼 되고 싶다. 여론 비등하지만 멀고 먼 비혼 출산의 길. 자, DK 눈물. 이제 이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진보적 입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혼 출산을 그동안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소수에 머물렀거든요. 소수에. 그랬던 것이 이번에 정우성 문가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게 소수가 아니고 전세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죠. 자, 2023년 혼인 외출생아가 1,900명 기록해 사상 최초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하도 이게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이걸 사회 현상 속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주장이죠. 자, 이게 전체 출생아 중 4.7%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만일에 정우성 이 문가비 이슈가 초대형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뀔 경우에 이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급증할 것으로. 예, 가정은 없지만 자식은 생기는 아이는 생기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전문가들 성인식 자유분방해져 비혼 출산 계속 늘고 있다. 이거 계속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리적 방법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사회적 관습, 도덕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런 걸로 이걸 억누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원치 않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 그 국가적으로도 아이는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회적 이유 때문에
비혼 출산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회 부담할 복지적 차원의 공적 비용은 증가한다. 양육비 등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혼인 후에 출생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편견, 낙인 찍기 강하다. 자,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어요. 자, 공동체 인식 확정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 드디어 그동안 소수에 머물렀던 이런 비혼 출산주의자들이 목소리를 지금 본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로서는요, 황금 어장이 열린 것이다. 때는 왔다, 이제 이런 식이죠. 자, 뭐, 그 밖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영국 BBC도 주목, 정우성 비혼 출산 국가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걸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대사로서 활동했던 정우성입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데일리아는 또 이런 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문가비가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정우성이 미혼모 만들었나? 제가 데일리아 기사를 일부러 가져온 것은 여기가 보수 매체거든. 그런데도 이런 파격적인 기사가 나가는 거죠. 이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정우성은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작가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선옥 작가라고요. 배우 정우성의 이제 이 혼외자 스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스스로 출산을 결정했는데 누가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이니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인가라며 35살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 이러면서요. 정우성을 또 옹호했다라기보다는 비혼 출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낙태권을 주장할 때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고 낙태든 출산이든 여성의 몸에서 행해지는 것은 오직 여성에게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한 사안에서는 사귀지도 않으면서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야말로 일대 이제 경종을 울릴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도발적 메시지를 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해서요. 낙태죄 처벌에 남성을 포함하라던 요구는 남성에게 출산 후 책임을 같이 지라던 것 아니었냐? 정우성의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이런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게임 끝난 것이다. 정우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이 보수라고 진보라고 꼭 말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적 통념, 관습, 도덕이 이들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젊은 층은 이것을 문제도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갈수록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 이거를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걸 이제 기폭제로 이제 삼아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비혼 출산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제반 시스템, 법적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이 뉴스는요, 대한민국이 금년에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알려지는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적 특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